무오사화는 1498년 연산군 4년 음력 7월 훈구파가 살인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입니다. 사화가 일어난 1498년이 무오년이기에 무오사화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사초가 원인이 되었다 하여 무오사화라고도 합니다. 조선시대 4대 사화 가운데 첫 번째 사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최악의 폭군 연산군이 벌인 첫 번째 피바람 무오사화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세기 후반 성종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살인파를 등용하자 훈구파는 조정에 대거 진출한 살인파와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훈구파는 성종실록 편찬의 원고가 된 사초 중에 조의제문의 불충함을 명분으로 하여 연산군의 지원 속에 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조의제문은 지난 계유정난 때 있었던 세조의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기에 경노한 세조의 손자 연산군은 관례를 깨고 사초를 근거로 살인파를 대거 숙청하였습니다. 무오사화 이후 살인파의 기세는 크게 위축되었고 견제 세력이 사라진 조정은 다시 훈구파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성종은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아버지 의경세자가 죽자 숙부인 해양대군 즉 예종이 세자에 책봉되면서 왕위 계승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468년 숙부인 예종이 즉위하고 즉위 14개월 만에 죽었을 때 예종의 적장자인 제안대군과 성종의 친형인 월산군을 뒤로하고 성종이 즉위하였습니다. 이는 할머니인 정희왕후와 훈구파 대신들의 추대에 의한 것으로 계승 수요를 뛰어넘은 즉위로 인해 성종은 즉위 후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았고 왕권도 약했습니다. 성종의 즉위 후 할머니 정희왕후가 7년 동안 섭정을 하였는데 성종은 저자세로 일관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1476년 친정이 시작되자 태종과 세조에 의해 숙청된 살인파를 대거 중용하여 훈구파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조가 만든 원상제 역시 폐지해버렸습니다. 원상제는 공신 원로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왕은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였던 제도로서 왕의 실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세조의 공신들은 정치적 경제적 각종 혜택을 누리며 매간매직을 하고 전횡을 일삼으며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주로 3사에 기용되었던 살인파들이 공신들로 구성된 훈구파의 부정과 부패를 비판하자 양측은 빈번하게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인파의 성리학 근본주의적 행태는 성종까지도 말려내는 거리를 두게 만들었고 그의 아들 연산군은 이런 살인파를 매우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살인파도 연산군의 국정운영 방식이 못마땅했고 그 결과 3사는 연산군 즉위 이래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상소를 올릴 정도로 국왕과 대립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 후 성종실록 편찬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시대에 왕이 사망하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실록청을 구성하고 전 왕이 생존해 있을 때 기록한 사초를 토대로 실록을 편찬하는 선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때 성종실록 편찬의 책임자로 실록청 당상관에 임명된 이극도는 미리 사초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초에 훈구파 대신들의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 상세히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에 살인파의 김일손이 작성한 사초에는 이극돈 자신에 관련된 비리도 들어있었습니다. 정의왕후 상중에 장흥의 관기를 가까이 한 일과 뇌물을 받던 일, 세조 때 불경을 잘 외워 세조의 눈에 들어 출세했다는 것 등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극도는 김일손에게 내용 삭제를 부탁했으나 사관이 쓴 사초를 함부로 폐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러자 이극도는 실록 편찬의 기초가 되는 사초는 유출이 금지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사초를 유출하여 훈구파인 유자광과 의논하였습니다. 유자광은 김일손의 스승인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파들과 악연이 많았습니다. 살인파 대관들은 유자광이 서울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의 출세를 번번이 반대했고
함양 학사루에 걸어놓은 유자강의 시판을 김종직이 철거하며 자신을 무시한 사건으로 개인적인 감정도 품고 있었습니다. 유자광은 노사신, 윤필상 등 훈구파 대신들을 움직였습니다. 1498년 7월 1일 이들은 연산군을 찾아가 김일손 등이 쓴 사초의 내용을 비밀리에 알렸습니다. 도성지 신수근이 사관의 참여를 막았기 때문에 사관이 배석하여 대화 내용을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파들의 왕권 견제에 불만이 많았던 연산군은 내용을 보고받은 직후 사초를 왕에게 올리라는 전대미문의 명령을 내렸고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손의 사초에는 세조가 신임한 승려 학조가 술법으로 궁액을 움직이고 세조의 총신이자 훈구파인 권람이 노산군의 후궁인 수기 권씨의 노비와 전답을 취한 일 등 세조대의 불교 중흥책과 훈구파의 존행을 비판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개유정난 때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하고 황보인과 김종선은 절개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라 기록하고 이계, 박팽년 등 저리파의 행적을 긍정적 입장에서 서술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세조가 인륜을 저버리고 며느리들을 탐했다는 의심할 만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사초에는 기본적으로 세조의 업적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살인파의 입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자강은 김일손의 스승인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김일손이 사초에 실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유자강은 조의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하여 그 속뜻을 주석으로 달아 연산군에게 올렸습니다. 조의제문은 진나라 말 숙부 항우에게 살해당한 초나라 의제를 조문하는 내용으로 이 글은 바로 선왕인 세조의 단종시해를 중국 사례를 들어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청도에 내려가 있던 김일손은 서울로 압송되었고 사건에 관련된 살인파들은 대거 투옥되었습니다. 훈구파들은 김일손의 불충하고 불순한 행위가 스승 김종직의 영향이라 주장하며 살인파 일망타진에 나섰습니다. 연산군은 사초 사건에 연루된 김일손을 비롯하여 권오복, 권경류 등을 능지처참하고 표연말, 정여창, 최부, 김굉필 등 김종직의 제자들을 대거 유배시켰습니다. 또한 이미 사망한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 부관 잠시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극돈, 유순, 윤효손, 어세겸 등은 수사관으로서 문제의 사초를 보고하지 않은 죄로 파직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김종직, 김일손으로 대표되는 영남 살인파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